안녕하세요.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오늘 저희 책 나는 더 영어답게 말하고 싶다 구동사편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책 모양 그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0개가 좀 넘는 유용한 구동사를 약간은 수준이 있는 구동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전부 다 설명해 드리지는 않고요.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구동사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카테고리에서 이제 건강 혹은 질환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을 다루고 있는데 1번은 넘어가고 2번에서 소개한 표현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얼굴에 뭐가 난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구동사인데요. 보통 이제 여드름 같은 게 난다고 할 때 그런 것을 여드름을 액니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핀포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PIMPOE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breakout이라는 구동사만 써도 그런 의미가 잘 전달이 되죠. 먼저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 My face started breaking out after I had chicken and beer. But the food was so good, I bet it was worth it. 네, 그래서 뭐 자기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먹거나 뭐 그런 걸 먹었더니 얼굴에 뭐가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쓰는 구동사가 breakout이에요. 앞으로 구동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동사를 어떻게 익히면 좋은지 몇 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break하고 out처럼 굉장히 쉬운 단어, 뜻이 많은 단어들이잖아요. 이런 쉬운 단어들로 이루어진 구동사일수록 또 뜻이 많습니다. 그래서 breakou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전쟁이 발발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것처럼 얼굴에 뭐가 나다 또 이런 의미도 지니죠. 그래서 breakout의 여러 뜻 중에 얼굴에 뭐가 나다 이런 뜻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해설 부분을 좀 읽어볼 텐데요. breakout도 여러 뜻을 지닙니다. 여드름이 나는 것을 breakout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우리말로 뭐가 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표현입니다. 여드름은 말씀드린 것처럼 핀포이라고 하거나 액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말 그냥 빼버리고 breakout이라고만 해도 피부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 피부에 뭐가 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breakout이라는 구동사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대화인데요. 속이 불편하다. 뭐 이 말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뭐 스토막에 프로블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acting up이라는 구동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대화부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3. My stomach is acting up. I need to go to the bathroom. Maybe it was that burrito we had earlier. I feel a bit queasy too. 자, act up이라고 하면은 act가 이제 행동하다라는 뜻인데 up을 붙여서 그 의미를 더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구동사를 익힐 때 보면은 그냥 동사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은데 동사 다음에 이렇게 up을 붙이거나 out 같은 걸 붙여가지고 의미를 더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단어들이 같이 쓰이면서 구동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my stomach is acting up 이렇게 얘기하면 막 속이 불거리거나 속에서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불편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B가 아까 먹은 브리또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나도 되게 queasy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queasy는 이렇게 속이 메스껍거나 불편한 이제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속이 불편하다고 할 때 my stomach is acting up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설을 좀 읽어볼게요. act up은 우리말 속이 불거린다, 속이 불편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전달할 때 유용합니다. act가 행동을 한다는 뜻이므로 act up은 좀 요란하게 행동한다, 뭐 이런 정도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증상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동사입니다. 그래서 속이 갑자기 불편하다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건강 질환과 관련된 4번 대화인데요. 어떤 증세가 갑자기 심해진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구동사죠. 특히 이제 여기처럼 알레르기 같은 것이 갑자기 확 올라온다.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구동사의 flare up이 있는데요. flare는 이제 불길이 타오른다 이제 이런 뜻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다 up을 붙이면은 어떤 안 좋은 증세가 갑자기 심해진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화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4. My allergies seem to flare up when I walk through the garden. I wonder what it is. 네, 이렇게 정원을 산책하고 나니까 알레르기가 올라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풀이나 이런
나무나 이런 것에 이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쓸 수 있는 문장이겠죠. flare up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여기서 주어를 이제 allergies라고 잡았죠. 그래서 어떤 질환 같은 것, 알레르기 같은 질환이 확 올라올 때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설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flare는 원래 불길이 확 타오른다 이런 뜻이죠. 이 flare가 원래 그런 뜻이잖아요. 불길이라는 뜻. 근데 알레르기 같은 어떤 질환이 갑자기 심해지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할 때 flare up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이 표현도 상당히 이 예문도 상당히 유용하죠. His anger flared up 이렇게 분노 같은 것을 주어로 잡고 그것이 또 확 올라온다, 치솟는다라고 할 때도 flare up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여기서 the argument flared up처럼 논쟁이 이렇게 격해진다라고 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flare up을 기억을 하시면 어떤 안 좋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아니면 분노가 솟구치거나 뭐 논쟁이 격해지거나 이런 것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그런 구동사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건너뛰고요. 6번 대화로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필름 끊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필름이 끊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뭔가 의식이 나간다, 의식을 잠깐 잃는다고 할 때 blackout이라는 구동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대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6. I don't remember anything after I blacked out last night. Oh man, how much did you drink? 술을 마신 다음에 필름이 끊겨가지고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마신 거냐 이렇게 말을 했죠. 필름이 끊기다라는 이 말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원어민은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싶으시면 blackout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blacked out 이런 식으로 구동사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뭐 have a blackout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blackout을 명사로 쓰는 거죠. blackout을 명사로 쓰면 역시 이제 뭔가가 생각이 안 났다. 의식이 잠깐 나갔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표현도 활용할 수가 있죠. 제가 해설을 좀 읽어볼게요. 네, out은 뭔가가 끊기거나 사라진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하죠. 그래서 뭐 the power is out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전원이 나갔다, 전기 공급이 끊겼다는 뜻이고요.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나는 총알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 I'm out 이렇게 간단히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블랙아웃은 말 그대로 의식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검게 변하고 정신이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즉 실신한 상태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술 먹고 의식이 없다 이런 얘기할 때 블랙아웃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이나 질환에 관한 구동사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음식이나 식사와 관련된 구동사들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8번 대화의 구동사까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고 할 때 dig in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약간 이제 informal한 약간 구어적인 표현이긴 한데 땅을 파고 들어가듯이 음식을 파먹어 들어간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dig in 이렇게 얘기하면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는 뜻이 돼요. 자, 대화를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8. Everything looks so delicious that I want to start digging in now. Go ahead. There'll still be plenty for the rest of the guests when they arrive. 우리 먹기 시작하자라는 말을 굉장히 캐주얼하게 얘기할 때 let's start eating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지만 let's dig in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표현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먹기 시작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상대방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나중에 오는 손님들이 드실 음식도 많이 있으니까 for the rest of the guests를 위한 음식도 있으니까 먼저 먹기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기 시작해라 라는 말을 여기서 go ahead라고 얘기했죠. 이 go ahead는 계속 진행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먹어 이렇게 얘기할 때 go ahead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해설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dig는 땅을 판다는 뜻이지만 dig in은 땅을 판다는 의미와는 상관없이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는 말도 되죠. 그래서 마치 땅을 파듯이 접시 위에 놓인 음식을 파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뜻에서 dig을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땅을 파는 모습하고 음식을 떠먹는 것을 연결시키지 않죠. 그래가지고 dig in이라는 말만 봤을 때는 그런 의미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뭐 전혀 연상이 불가능하진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시 위에 음식이 쌓여 있다면 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구동사에서 동사를 선택하는 방식이 우리말의 발상과 다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말 발상을 일단 버리고요. 영어 동사 의미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그냥 외우지 마시고 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지, 특히 그 동사의 의미를 좀 잘 생각을 하면서 구동사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8번 구동사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009번 구동사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 설명드리진 않고요.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들만 좀 뽑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